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장 좀처럼 좀 갈피를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어제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일단 상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상식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별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전일이었었는데 금일 일정한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추가 매수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샵 4989 하단 자막에 나오죠. 샵 4989로 문자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는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죠.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아무래도 큰 폭에 있어서의 반등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에 있어서 팔 사람들 팔고 살 사람들 사고 이렇게 하면서 손바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무리해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문자와 전화 상담 저희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장에서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장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CJ, CGV인데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29% 오른 3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SNK입니다. 게임 IP 라이선스 업체죠. 이 SNK가 3분기 누적 매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58% 오른 1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요, 잉크테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EMI 차폐 필름에 대해서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잉크테크 강세 보이면서 현재 19%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주는요, 동아화성입니다. 아람코 코리아가 수소 인프라 구축 목적의 특수 목적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에 이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화성 2.83%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요, JNK 히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수소 충전소 설비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5% 넘게 상승하며 4,8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의 특징 섹터 보시죠. 일본 정부가 이 탄소 섬유화 공작 기계를 추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보도가 NHK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탄소 섬유 소재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화신테크, 일진다이아, DENT는 현재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요, 이 게임주입니다. 하반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게임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특히 플레이 위드는 오늘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웹젠, 컴투스, 게임빌 모두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섹터 가상화폐입니다. 이 비트코인 시세가 1,500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 보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자 장 초반 가상화폐 관련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팍스넷 7.30%, SCI 평가 정보도 5% 넘게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늘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너무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예, 일단 뭐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올해 2019년도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이지만 일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큰 폭에 있어서의 하락은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과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외국인 쪽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야 될 거예요. 물론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일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법,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5조 3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인데요. 노란색 선을 조금 색깔이 좀 낮게 검정색, 파란색으로 좀 놓고 굵게 보게 된다라면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했었어요. 뭐 5월달 한 달 정도는 매도가 좀 나왔지만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제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황색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신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문제는요, 증시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메이저는 개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리스크가 좀 상당히 커요. 오늘 동시효과 보니까 반대매매 나가는 창구들 몇몇 개 기업들이 좀 있었었는데 시초가 부분들의 저점을 기록하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으로 거래를 해서 빚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 기관 쪽도 올해 들어서는 2조 가까이를 매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연기금 쪽을 놓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연기금은 그나마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시장을 쳐 올렸을 때의 주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연기금 쪽보다는 금융투자 쪽이 좀 상당히 많은데, 금융투자 쪽도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오늘 일부 좀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뭐 기관 쪽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런 어떠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려감이 가시게 되면 반등이 나와주고, 이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이러한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FOMC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떤 발언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시장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진다고 해서 그냥 다 현금을 만든다, 이 부분들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틸 줄 아는 배짱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역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비중을 조금씩은 반등 시에 축소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처럼 빠졌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하루하루에 일단 연연히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한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이번 주에 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에 대해서 회의를 열 전망이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와 만나더라도 수출 규제 조치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은 상황이에요. 자, 게다가 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떨어지고 오늘 지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일본 쪽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무역의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걷지만 어느 정도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급히 출국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급하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의 입장에서도 일단 대화를 한다라고 했다라면 어느 정도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바람인 것 같고요. 사실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다라면 마이크론도 같이 빠져야 되겠죠. 지금 마이크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재 부분들이 마이크론 쪽이나 대만 기업들 쪽에 수혜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너무 이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쪽에서 나선다? 모르겠습니다. 나설지 나서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은 피해를 본다라면 미국 쪽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주가에 대해서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대화를 재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대화를 하겠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국익 부분들에 있어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부분들은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만 이게 정치적인 거와 경제적인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맺는 것보다는 딱 분리를 해서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를 정치적인 부분들로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인 것 같고요. 바람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 또 기사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과장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좀 놓고 봤을 때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처럼 했던 그런 규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타격을 입을 부분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3개의 품목 가지고 나서도 이렇게 좀 커지게 만드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일단 요번에 좀 잘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좀 찾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가는 게 일단 뭐 경제를 기업하는 그런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협점을 찾아서 잘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규제 소식에 일단은 수혜를 보는 섹터가 또 존재는 언제나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탄소섬유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섬유 공작 기계까지도 추가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이제 관련 주들 굉장히 상승세 보이고 있죠. DNT는 뭐 이미 상한가 도달했고요. 국유재지도 3% 가깝게 상승을 했고 화신테크는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탄소섬유주 역시나 그러면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본이 수출 규제 일단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는지.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그런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6%대 뭐 급락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후성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SK코오롱 PI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무역 분쟁이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뭐 탄소나노 튜브에 대한 얘기들 물론 향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산화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실적에 연관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국일제지가 최근 들어서 뭐 과거에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인데 뭐 대량 생산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은 뭐 이거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DNT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차트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했던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청산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중소형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 변동성 장세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언급했던 뭐 솔브레인이나 후성 같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이 하락세 나타나는 게 역시나 일시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 반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하고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솔브레인이나 뭐 워닝 머티리얼즈라든가 아니면 SK코오롱 PI, 뭐 후성, 동진세미캠 뭐 이런 기업들이 흐름들이 나오겠죠. 동진세미캠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의 폭 자체는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동진세미캠이 가스에 대한 부분들, 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사실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EUV 공정 자체에 들어가질 못해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그냥 뉴스에 막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지금 이쪽으로 막 접근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좀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야 니네 회사 EUV 이쪽에 뭐 특수가스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뭐 1분 사이에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그냥 전화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누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갈지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차트의 흐름들만 보게 되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이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의 모습으로는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기준점 자체를 이 자리대 어제의 이 시가 부근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수가스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하지만 EUV 쪽 핵심 쪽에서는 지금 동진세미커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이 일본 쪽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재가 좀 완화되거나 뭐 해결이 된다라면 아마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필히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이 해당 종목이 정말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인지 투자 관점인지 잘 정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 섹터로 게임주를 한번 좀 알아볼까 해요. 자, 어제는 정말로 뭔가 흐름이 나오는 섹터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씩 몇몇 섹터가 잡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게임주가 흐름이 잡히는 게 특히나 플레이 위드는 신작 게임 흥행하면서 7월 첫째 주 내내 상한가 치더니 어제 또 상한가를 쳤어요. 오늘은 일단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22%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임 관련해서 하반기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게임주에 있어서의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결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도를 좀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플레이 위드가 오늘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여기서 못 들어가요. 누가 여기서 들어갈지 그 부분들이 좀 의문인데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인 부분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관종에서는 보지 마세요. 이런 종목군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고까지 떴어요. 투자 경고 종목까지 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나마 게임주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가 가장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NC소프트도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하반기에 있어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게임주에 있어서의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판호 허가예요. 판호 허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국내에 이 게임을 해봤자 인원에 대한 부분들하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인원, 어마어마한 인원 차이가 있죠. 인구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판호 개반이에요. 판호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주들에 있어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뚜렷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게임 관련해서는 박스권역 플레이 위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특징주에서 조금 잉크테크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대한 역시나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EMI 차폐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차폐필름이 어떤 거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식하시는 분들은 웬만큼은 아실 거예요. 주식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차폐필름을 모르시면 몰랐네요. 이거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차폐필름이,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파 있잖아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그 필름, 이 네. 필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뭐 잉크테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잉크테크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차폐 필름 뭐 국산화에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SK 코롱인더라든가 코롱인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신화인터텍도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고 사실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뭐 삼성 쪽에 공급을 한다, 어디에 중국 쪽에 공급을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과거에 삼성 쪽에 좀 채택이 된다라고 했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력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종목에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업의 실적을 좀 보면 실적 자체가 일단 적자예요. 적자인데 다행히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잉크테크가 차폐 필름 쪽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 규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잉크테크 쪽에 있어서 매기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잉크테크 자체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큰 폭의 성장을 해 나가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뭐 조정을 좀 기다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차폐 필름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수출 규제가 된다면은 잉크테크 말고 혹시 뭐 오성첨단 소재나 또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뭐 오성첨단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역이에요. 역배열권역인데 이걸 뚫고 넘어가 줘야 돼요. 2250원짜리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화인터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C가 있어요. SKC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소재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들썩거림이 나왔었는데 요거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39,000원대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밀린다라는 거. 그럼 이게 박스권역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종목 이게 하루하루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제재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지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관련해서 이런 수출 관련한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장 흔들리고 있지만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뭔가 확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더 진행이 될지 혹은 여기서 멈추게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요. 모든 것들이 일단은 이벤트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상화폐 쪽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지고 코스닥은 3% 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럴 때 또 가상화폐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어제 비트코인 오르면서 가상화폐 가격 여러 가지 종목들 잘 오르고 있거든요. 비덴트는 7%가 넘었고 우리기술투자도 3.30% 현재 3,6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가상화폐 쪽은 이게 진짜 화폐로 인정을 할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가장 가상화폐에 있어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본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가상화폐로 화폐처럼 좀 쓸 수 있고 그렇게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흐름들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상화폐가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뭔가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계속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법제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화폐를 뭐 인정을 하든 뭐라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쪽들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 가상화폐 쪽의 흐름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가상화폐 쪽이 상당히 흐름들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테마성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속설이 좀 생긴 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상화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일부는 뭐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상승을 하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까지도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좀 요 며칠 가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어느새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가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리뷰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가자 종목 리뷰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 있어서 제가 포트를 제일 많이 꾸린 부분들이 장비 쪽의 종목군들 좀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근데 어제 장비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픈 채팅방에 비중을 좀 과도하게 실으신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제의 장비사들, 뭐 ICD라든가 아니면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일정에 있어서의 변화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다. 뭐 일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일정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ICD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화된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감으로 인해 빠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ICD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에요.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중국 쪽에 대한 발주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7월 말 정도부터 이제 중국 쪽의 하반기에 투자 발표,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ICD 같은 경우도 발주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장비 다 똑같아요. 삼성 쪽에 있어의 투자 발표, 이 부분들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물어보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고, 이종 부회장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최대 큰 수혜는 원익 IPS가 될 겁니다.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쪽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종합 장비사니까.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빚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비중이 뭐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까지도 어디에서 한번 해볼까, 그럴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장비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천당 제약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해서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제 빠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게 37,000원짜리 때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만큼 비중을 축소를 해서 차후에 기회를 좀 다시 노리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자 종목 장비사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삼청당 제약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계속해서 가자 종목 이렇게 한 번씩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리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자,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는요,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바로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44,500원이고 비중은 20%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4,500원에 20%요. 네네. 네, 일단 뭐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자, 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니 네, 44,500원. 44만 5천 원이죠? 네네, 44만 5천 원. 깜짝 놀랐어요. 그랬구나. 진짜 잘못 말을 했네. 자, 제약바이오가 어머니 네. 많이 힘들죠 지금. 아유, 이것도 그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그죠? 삼성바이오 조금 뭐 회계 이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죠? 네. 안 좋아요. 네. 두 번째,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 맞아요. 네. 언제 올라가느냐 물어보시게 된다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거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언제쯤 올라가냐고.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지 그래도 또 실적이 저거 하면 뭐 이렇게 폭락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어머니. 일단은 지금 삼성바이오의 실적을 좀 보면 그래도 실적은 나오는데 올해 1분기 적자, 2분기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적자였어요? 상황이에요. 예? 예. 엄미 실적도 확인 안 하시는 거네, 지금? 아니,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샀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1년 넘었나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아니, 그거 뭐지? 분식회계 그거 터지기 전에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작년 분들인데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작년에도 6월 달에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어요. 영업이익만 조금 났었고,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님이 실적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비중이 20%예요. 네. 비중이 20%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일단은 아니에요. 네. 일단 아닌 거고, 제약바이오가 끝났느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휴, 그러게요. 이게 뭐 장내 먹거리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샀더니. 먹거리는 유망하죠. 먹거리는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딱 어머니 좀 대응을 안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관망이에요, 어머니.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그냥 관망한다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 나중에 이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네. 나중에 이제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네. 요 오늘도 자리 때- 빠지네. 처음엔 올라가더니. 요 자리 때 박스권역으로 좀 움직일 건데, 28만 원짜리 때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28만 원짜리 때 뭐 얼마 전에도 28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5월 달에 내려갔었고. 네, 막 뭐 고소하고 어쩌고 그러는 거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근데 지금은 관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관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50만 성공 원 투자하시고요. 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네? 50만 원 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그래야죠.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836번님이 뉴로스 6,6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현재 5,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제 좁게 빠진 종목이 몇 개나 없었죠. 있을까 네. 싶기는 해요, 사실. 근데 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시장을 좀 보면 이 코스닥 종목이니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시장이 또 빠져요. 지금 1%가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근데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도 이렇게 되면 같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뉴로스도 그럼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테마성의 흐름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은 좀 비싸요, 사실. 1분기에 흑자가 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10%예요.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도 일단은 반대예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금을 만약에 갖고 계시면 지금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5,1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6,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00원 잘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1080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캠시스 갖고 계시고요. 2,590원에 20% 비중으로 현재 갖고 계십니다. 자, 캠시스 2,070원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카메라 모듈 쪽 아무래도 요즘에 흐름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만은 성장성으로 봤을 땐 괜찮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2,5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비중이 20%신데 일단 6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래량이 없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만큼 아마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면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2,200원대 위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고려를 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60주선 자리대가 약 한 2,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일부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파트론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파트론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파워로직스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흐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과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반등은 조금 빠를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2,4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0원에서 2,400원 왔을 때 재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2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유니트론텍 8,28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는 6,2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매수가로 봤을 때는 아마 6월 중순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보시면 비중이 10%예요. 61선을 잘 지지를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리스크 관리 안 하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싸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대응이라는 걸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는데 6,000원 정도 때까지는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한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대 정도까지는 7,000원 부근대 초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좀 고를 때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이 추세가 깨지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한 이 대응 방법 잘 생각하셨다가 잘 성공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이 1.32%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어제도 3% 넘게 빠졌는데, 자, 오늘 오후장에도 역시나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오늘 참 모처럼 만에 개인들 135억 매도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빚내서 하지 말자. 빚내서 했다가 그거 다 털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또 기술적 반등 때문에 무리수 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다시 무리수 드신 분들이라면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힘들 때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할 때 뭐 인버스만 사라? 그렇게 할 바엔 주식할 필요가 없죠. 못하라 주식하고 못하라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를 하느냐 묻고 싶은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으면 인버스만 하라고.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전 전문가 생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라면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빠지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 무리수 두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보시고 힘들 내시고, 시장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주식 잔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